선생님 도울게요. 그게 말이 돼? 애를 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며칠째 계속된 승강이. 야,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지 뭐. 나도 이 지긋지긋한 생활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고요. 아이들을 두고 함께 일을 나가겠다는 아내. 남편은 그것이 돈 못 버는 재탄만 같다. 홧김에 한 말이 남편 가슴에 못을 박은 건 아닌지. 미안함에 도리어 성을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애인다는 부부. 미천이라곤 사랑뿐이었던 그때도, 만두로 갑부가 된 지금도 부부의 사랑엔 만두꽃보다 깊은 맛이 있다. 여보, 선녀씨. 왜 그래? 부부의 인생 속엔 알부자가 된 선녀와 만두꾼의 전설이 숨어있다. 서민 갑부를 찾아 오늘은 강원도로 향한 제작진. 3,500원짜리 만두를 팔아 건물 2채를 올렸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일단 확인 절차 들어간다. 지금 살고 있는 건물 하나 있고요. 네, 건물. 네. 그리고 작은 아들 저기 저 행구동에 카페. 그 건물만 해도 시부가 안 되겠어요? 건물만 해도. 그 5층짜리 건물인데. 5층 건물주는 바로 손님들 줄 세운 저 집. 점심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줄이 줄지 않는 걸 보니 건물 사고도 남을 법하다. 원래 10,000원이야. 내 10,000원이 내 10,000원. 이 집이 원래 10,000원이야. 우리는 아직 여기 단골이야. 언제부터요? 거진 10년 넘는 것 같은데. 틈새 비집고 입성해보니 10개 남짓 테이블 또한 빈 틈이 없는데. 몇 분이세요 여기는? 주문하시고 여기 잠깐만 계시면 되세요. 뭘로 넣을까? 7번에 나가는데요. 시장통 만두가 뭐가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하루 200만 원 뚝딱 벌어주니 어찌 대견하지 않을까. 만두가 특이하네. 근데 이거 진짜 나올까요? 만두도 무지하게 많네, 이거 하나. 무지하게 많네. 양 푸짐한 이곳 메뉴는 달랑 6개. 그중 최고 인기는 국물 맛 끝내주는 만두국 삼총사다. 찬바람 부는 요맘때쯤 자동으로 엄지손가락 지켜 세우게 만드는 별미 중인 별미. 포장되지 않는 맛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사실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며칠 못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힘만 당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말이지 유명했다. 줄을 서가지고 지금도 그 마찬가지. 변함없는 맛을 지키기 위해 안주인은 지금껏 한 가지 레시피만 고수했다. 얼른 가져가. 23년 원칙을 지켜온 안주인의 조리법. 이런 엄격함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이 집만의 맛이 가능했던 것이다. 네, 점심시간 땡 지나가면 좀 나아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점심시간 때는. 담백한 김치 만두와 간이 딱 맞은 진한 국물의 랑데뷰. 한마디로 격이 다른 맛의 클래스 덕분에 원주에서 내로라 하는 명품이 됐다. 그 맛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어 밥때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시장통 만두집으로 향한다는데. 그럴수록요. 우리 감당을 못하는데 떼지를 못하는데 엄청나요. 엄청나요. 하루에? 그 왜 남의 비밀을 자꾸 캐려고 그렇게. 곳간 열쇠를 틀어주고 있는 안주인 김선녀 씨. 대략 얼마 정도 버시면 궁금해서. 참 우리는 좀 싸잖아요. 이제 싸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어. 팔긴 많이 팔아.
여기 외부 금지인데.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바깥 양반은 알려주지 않을까? 돈 많이 버신다고요. 돈 많이 번데? 생각해봐야 한 그릇에 3,500원짜리 갖고 얼마를 벌겠어요? 그냥 조금 되겠지. 뭐 팔아봐야지 하는 거고 그거는. 팔아봐야지 하는 거고 그냥 뭐 그냥 그래 내 집 갖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저거죠. 뭐. 하나도 없던 게 그냥. 그러니까 계산 들어갑니다. 아 하셔도 돼요. 예? 네 하셔도 돼요. 아, 하루에 얼마나 사는지 계산해. 아유 그거는 하루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통 와 계시면은 10년은 있어야지. 그래 평균을 내지. 아, 제가 10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1년은 최하 1년 있어야 1년 주기에 나와야지 되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주기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1년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걸 평균 내려 한 10년은 있어야죠. 제가 10년 있으라고 여기. 그럼요. 하루 3만 개 만드는 뚝딱 만두꾼 권태중 씨. 이 집의 진짜 사장이다. 보기 좋게 계산 한번 해보겠다던 제작진의 선택은 바로 주인 몰래 주문서를 확인하는 것. 이거 보시면 안 되세요. 안 가네. 이걸 언제 가져가셨어? 그냥 적는 거예요, 제가. 그 다 보여줬잖아. 됐지? 아, 근데 하루 매출이 얼마나 돼요? 아니 몰라 그거는. 되는 대로 팔아서. 이게, 저는요. 5칸 7줄. 35개. 35개가 네 바닥. 오늘 네 바닥. 내 바닥 팔으면 망할 일이 나서 더 팔아야 돼.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주시에 살펴본 결과 산출한 일일 매출은 만두 200그릇, 칼만두국 260그릇, 튀김만두 100그릇, 포장만두와 기타 메뉴 모두 합해 약 270만 원. 겨울철 주말 평균이다. 튀김 하나? 만두 가게 소뚜껑 운전대는 처음부터 선녀 씨의 몫이었다. 남의 손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행여 맛이 변할까 시도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날 저기 3년 전 튀김만두를 시작하면서부터 손 가는 일이 더 많아졌지만 좀 더 바지런을 떨면 되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불편한 손 또한 이유가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 건 57년 전. 돌베기 선녀 씨가 화로에 손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화기의 손가락이 들러붙어 조막손이 된 것이다. 아무래도 좀 볼까봐 감추기도 했지. 근데 감춰갖고 될 일이 아니야. 자연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손님들이. 상대가 보기엔 좀 불편해 보일지라도 저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하루 중 절반이 넘는 13시간을 이 부엌에서 떠나지 않는 선녀씨. 돈 앞에 맞춰 계시네. 그래도 저 사람 구경이나 하죠. 사람 구경은 고사하고 햇빛 구경도 제대로 못한다는 남편은 겨울철 성수기엔 하루 20시간을 10제곱미터 남짓한 작업실에 갇혀 지낸다. 뭐 겨울엔 뭐 4시간도 자고 어떨 때는 뭐 24시간 막 한 3일씩까지도 그냥 막 잠깐 쪽잠이라 그러지.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해도 잠깐 자고 일어나서. 4시간 쉼 없이 일만 하는 태중씨. 차곡차곡 쌓이는 만두가 꼭 돈 같아 기분이 좋다는 천상 만두꾼이다. 정말 안 나오시네요. 화장실 안 가세요? 화장실요? 가야죠 이제. 그래서 물을 안 마시잖아. 일부러? 일부러.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는 오늘도 3만 개의 만두를 빚기 위해 행복한 만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날 오후 무슨 영문에서인지 태중 씨가 탈출을 감행했다. 김선영 간다. 야, 갔다 와.
사실 태중 씨의 오른쪽 다리엔 의족이 끼워져 있다. 10살 무렵 뱀에 물려 절단한 후로 내내 의족이 발을 대신한 것이다. 어디 가세요? 작은 아들네. 왜 가시죠? 집세 받는 날이거든요. 오늘. 아니 아들한테 돈을 받으세요? 아유, 계산은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요즘 태중 씨에게 만두 감옥에 갇히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바로 네발 스쿠터에 몸을 싣고 월세를 받으러 가는 것. 아니 아버님 땅이에요? 이게? 지난 2014년 태중 씨는 시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 2층 건물의 주인이 됐다. 처음 이곳엔 1652제곱미터 대지 위에 작은 2층 건물이 전부. 호심 끝에 건물을 2배로 넓혔다. 그 증축 건물 1층에 제일 먼저 세를 들인 건 지난해 10월 작은 아들의 찻집이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월세를 받으러 온 것이다. 3일 동안 한 10시간도 못 잤어, 오늘까지.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저기, 세 줘야지. 그래 다 챙겨왔어요. 아, 저 자식. 기특하게도 작은 아들 내외는 아직까지 월세 납부일을 어긴 적이 없다. 알아서 떼서 주시고. 알아서 떼서 줘? 아, 이 아버지 또 3시인데. 돈은 쉬어봐야 돼요, 한시. 뽑아보면 5번 세고 왔어요. 5번. 세면서 느껴지는 것이 또 진정한 돈의 맛. 고맙다. 고생했다, 얘. 뭐 차 한잔 사드릴까? 고마워. 아, 저 받으신 김에요? 아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거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는 거고. 아버님 쿠폰도 찍어드려.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거래만큼은 철저해야 한다는 태중 씨. 그의 지갑안이 궁금한데. 아, 진짜 잔돈 놔둬. 왜? 어?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 많죠. 이 정도면. 평소에 내 지갑에 네. 일주일에 5만 원. 근데 이게 저번 주 5만 원인데 저번 주에 5만 원이요? 예, 근데 저번 주에 다 못 썼어. 남은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 네. 이야. 감사합니다. 뚫어줘라 너. 아, 이게 아들은 그렇게 달라 그래도 안 주던. 아들은 안 준다 보다. 네. 여태까지 뭐 이런 거 드리고서 받은 게 없는데 저는. 와이프 네? 필요한 근데 좀 아버님이 이제 아들들한테는 좀 이렇게 강한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고요. 좀 솔직히 며느리들한테는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상한 뭐 시아버지이고 저한테는 못된 아버님. 며느리 사랑은 역시 시아버지인가 보다. 여전히 손님 맞이에 바쁜 가게. 바쁠 땐 손님 수만큼 쌓이는 게 설거지다. 아직 녹슬지 않았는데 어머니? 설거지 실력이? 오늘 설거지 당번은 큰아들 형도 씨. 그래도 3년 동안 설거지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여기서. 아, 여기서 3년 동안 설거지만 하셨어요? 맨 처음에 설거지 3년, 서빙 2년. 그렇게 했는데요. 사장 아들 프리미엄은 처음부터 없었다. 8년 전 가업을 잇겠다 했을 때 아버지는 허드렛 일부터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7년 만의 일이었다. 아직은 아버지가 없을 때만 자리를 채우는 대타지만 그것만으로도 꿈만 같다는 형도 씨. 만두는 꽉꽉 눌러줘야 돼요, 피를. 제가 먹어봐도 끝에 가세이가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그럼 더 맛있어요. 23년 묵은 아버지의 노하우들이 아들 형도 씨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을 하나하나 익힐 때마다 호된 꾸지람이 왜 없었겠는가. 여기 이 거울도 그중 하나다. 일하면서 제 본인 스스로 보라고요. 이제 뭐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감시원 이제 몰래 카메라. 형도 채우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서 나가시더니만 요 거울을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다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시면서 너 일하면서 이거 보면서 하라고. 좀 찔끔했죠. 그에게 아버지의 묵은 방법들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다. 닮고 싶은 삶의 방식이고 유산인 것이다. 재래시장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났다. 만두 가게 식구들도 퇴근을 서두르던 그 시각, 가게 한 구석에서 부자의 실랑이가 이어진다. 우리 아버님. 자? 왜요? 예? 아유, 잠바 못 보셨죠? 예? 왜요? 예? 아니. 본드로 잠바에 찢어진 부분을 본드로 다 붙여버렸어요. 잠바를 이렇게 본드로 붙이셨어요, 이렇게. 예. 창피하시죠? 창피하기 인마. 알뜰히 사는 거지. 5년이나 입어 낡고 찢어진 작은 아들의 점퍼를 고쳐 입은 태중씨. 어려운 형편일 때부터 몸에 밴 알뜰한 습관이다. 많이 버셨어요, 오늘? 예, 많이 벌었잖아. 그래요. 더 보여주세요. 아니, 뭘 보여줘, 돈을. 얼마나 오셨는지 궁금해요. 예? 예. 요것만 봐, 요것만. 요것만 봐, 요것만.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없어요. 아유, 없어. 왜 남의 지갑을 볼라래. 어디 닦을 수 있어요? 결국 금액 확인은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밝히던 만두 가게에 불이 꺼졌다. 뒷정리를 마치고 식구들보다 뒤늦게 집으로 향하는 태중씨. 그의 집은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입구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또다시 걸레를 잡는 태중씨. 8년 전 건물을 짓고 꼭대기층에 집을 얹은 후로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그의 일과다.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리고 내 건물 깨끗하게 관리하면 누가 와 있어도 좋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신혼 초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그에겐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반드시 건물을 사 꼭대기에 집을 짓겠다는 꿈. 2007년 드디어 시내 한복판에 5층 건물을 지었다. 4, 5층에 살림집도 마련했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딱 26년이 걸렸다. 꿈을 이뤘다고 아끼고 모으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진 않았다. 동전 한 입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오늘도 결국 장사하다 남은 동전이 종일 굶었을 돼지의 저녁밥으로 제공된다. 이것이 태중씨의 마지막 일과다. 에이, 근데 여기도 한 마리? 헐, 저기엔 2마리, 나란히 놓인 4마리까지. 이게 대체 몇 마리인 거요? 이게 20년, 이게 20년. 이건 제가 드려도 못 갖고 갈걸요. 이거는 좋은 거 갖고 가고, 요거, 그다음에 저거, 요거 다 차 있고 이제 요거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거 왜 모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노후에 이제 집사람하고 딱 있으면은 이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앉아서 자, 너 50개 갖고 가, 나 50개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쓰려고. 정말 이거 제가 들면 저 주실 거예요? 주질 않는다니까. 들어보라니까. 못 줘요. 아 근데 못 들어. 에이, 못 들어. 믿자야 번전이다.
젖먹던 힘까지 보태는 제작진. 많이 찍어요.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놀랬네. 들어가고 갈까봐. 손톱 깨졌어. 손톱이 깨졌다고? 둘다가. 밀렸구나. 에이. 와. 큰일 날 뻔했네. 일단 내린 김에 여기다 올려놓자. 결국 제작진의 욕심이 발을 부른 셈. 이번엔 조금 더 젊은 제작진 투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에이. 그러나 역시 실패. 하나, 둘. 결국 세 사람이 힘을 보태 20년 된 돼지가 제자리를 잡았다. 진짜 아니네. 안 동전 하나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좌가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드디어 선녀 씨의 가방이 열리는 시간. 만두 가게를 열고 나서부터 모든 돈 관리는 선녀 씨가 더 맡았다. 남편의 뜻이었다. 써 있잖아요. 이거 1,000원짜리 요것밖에 안 돼요. 아, 1,000원짜리고요. 그럼. 근데 그 많은 돈을 버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돈 버는 방법이요? 그것이 얘기해봐. 안 쓰는 거. 맞아. 안 써서 보는 거예요. 34년 전 비슷한 처지의 서로를 보며 우리는 사랑의 싹을 틔웠습니다. 시계 수리로 악착같이 번 돈을 모아 시계 가게를 마련한 건 신혼 때였죠. 이제 곧 아내의 고생도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보자, 얘들아. 개업 전날 저녁, 우리의 인생은 전시된 시계처럼 반짝거렸죠. 부푼 마음으로 출근한 다음 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 개업조차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갖고 가는지 싹 갖고 갔어요. 아, 그때 절망 진짜. 경찰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찾아준대 기다리래서 와서 그리고 집에 올라와서 한 보름이 있었나? 집에서 문도 안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문도 안 나가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서부터 이제 고물장사예요. 말도 없이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 그런 남편의 몸에선 악취가 풍겼습니다. 결국 몰래 미행을 했죠.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쓰레기장을 전전하며 고물들을 모으고 있는 남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따라 나가보니까 쓰레기 폐차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거기 가서 고물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둘로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데서요. 제가 거기 앉아서 막 울었어요. 이렇게 해도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안 따라갔으면 신랑이 바깥에 나가서 뭔 일을 하는지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아, 그걸 보고 진짜 고모를 줍다가 울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이제껏 고생시킨 것도 미안한데 이런 험한 꼴까지 보이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애써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서기는커녕 아내가 제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모를 줍는 아내. 이유도 묻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은 채 조막손으로 힘을 보태는 아내. 그 아내가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와서 진짜 신랑이 그런다 쫓아와서 또 같이 거기서 같이 뒤지면서 죽겠어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나도 또 그것까지 감수하고 또 와서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게 또 엄청 고맙고 다시는 이런 걸 시키지 말아야죠.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만 보고 30년을 내달려 태중 씨는 건물의 주인이 됐다. 부지런함에 대한 대가였다. 23년째 태중 씨의 하루는 새벽 1시에 시작된다.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막지 못한다는 게 그의 인생 철학. 불편한 몸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돈을 벌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보고 내쳐 달려온 지독함 때문이었다. 어제 들어가실 때 공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제는 저녁 때니까 좀 쾌쾌했고 지금 아침이니까 시원하고. 차이에요. 오토바이 엔진 식지도 않았겠어. 이제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 엔진도 식은 적이 없다. 언제나 그렇듯 이 재래시장의 새벽을 여는 건 오늘도 태중씨다. 그의 일과는 마치 시계추와 같다.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만독꾼 태중씨. 아들은 같이 나와서 일 안 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예, 잘 시간이니까요. 예. 그걸 못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일찍 나온다 그랬는데 네. 뭐 아버지 도와준다고. 근데 기대도 안 해요. 하도 속아서 그냥 오겠지 뭐. 내일 모레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힘든 일들은 조금씩 늦춰 아들과 나눠도 될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일식에는 그것을 용납하는 일이 없다. 새벽에 처리할 일을 모두 마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태중씨. 이게 일이 늦어지면 다음날 그냥 막 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걸 원상복구 시키려면은 막 밤을 새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 큰데. 그 순간 난 또 우리 아들 나오는 줄 알았네. 열심히 기대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아유, 어제 지가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저거 얘기길래 그냥 설마 했는데. 태중씨가 오매불망 기다린 건 바로 아들. 말이야 기대하지 않는다 했지만 마음까지 그러지는 않았나 보다.
그렇게 30분이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아들 대신 도착한 건 바로 배추. 오늘도 가장 싱싱한 70포기의 배추가 태중 시내로 왔다. 예, 배추 지금은 지금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걸 싣고 오죠. 한번 종이 끝나는 거겠죠. 예. 왜 만두 속에 들어가니까 좋은 거 써야죠, 일단은. 만두 가게의 배달을 시작한 날부터 배추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됐다. 부지런함이 전염된 것이다. 새벽 5시. 두부까지 배달이 되면 태중 씨의 손길이 다시금 바빠진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만두 속을 빚는 일. 만두 가게를 시작한 이래 그날 팔 만두 속은 그날 만드는 게 철칙이 됐다. 응? 아니 그런데 고수레라도 하는 걸까? 태중 씨가 두부 반모부터 잘라둔다. 우리 아들 간식. 아침에 두부 저걸 먹고 싶다 그래갖고 매일 그걸 해놓잖아. 어긴 약속은 괘씸하지만 자식 먹을 것을 챙기는 게 또 부모 마음. 재료 하나, 비율 하나, 모든 게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만드는 게 태중 씨의 고집. 그것이 바로 23년을 변하지 않는 맛의 열쇠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옛날부터 저기 어머니 때서부터 가르쳐 주길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배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그 옛날에 먹었던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왔던 애들도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또 그 어르신들도 옛날에 먹었던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고, 그래요. 영하의 날씨에도 만두 작업실엔 난로를 피우지 않는다. 그녀 난로 때문에 건조해진 공기가 만두피의 맛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온 손을 녹이는 건 휴대용 버너로 데운 물. 땀 누가 아니라 손. 아, 손이랑. 예, 이게 저 배추가 이거 냉장에다 있다 나왔으니까 너무 차니까 손이 시려서. 저는 두부를 삶으려고 끓이고 싶었어요. 원칙을 고수하는 만두꾼의 고집이 그의 만두를 진품으로 만들었다. 돈을 보고 가니까 잡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방법을 빨리 어떻게 해갖고 그걸 빨리 내 손에 쥐고 싶은, 그게 이제 편법을 써야 되잖아요. 정석으로 가면 좀 늦으니까. 그게 그러고 나면 결과는 꼭 손에 나더라고. 그건 아니더라고. 한때 저도 돈을 쫓았습니다. 고무를 팔아 모은 돈으로 당시 유행하던 방문 판매 책 장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외판원들이 저를 속이고 책값을 챙겨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장 나와! 당신이 사장이야? 야, 너 사기꾼이지? 빨리 책값 보내줘! 아니, 그게 말이야. 모든 돈을 털어 빚을 갚고 나니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세상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바닥으로 딱 내려앉은 거지. 그 힘든 이제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나는 일단 비키고, 그때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집사람이.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게 가장이라는 자리. 고무를 다시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그 고생을 다시 시키고 싶지 않아 일부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땐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떠돌아다녔죠. 그렇게 혼자 떠돌다 보니 숙박비도 아까웠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노숙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생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우와, 나무이다!
부업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던 그때 너네 많이 배고팠구나.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가 더 끓여줄까? 응.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겨우 7살. 아, 엄마, 라면 끓여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걸 달라 때를 써도 될 나이지만 아들은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요. 그때 생각하면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당시 만두 노점을 하던 시어머니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야만 했으니까요. 근데 너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불편한 손으로 만두를 빚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놈이. 아니, 이놈이. 그 손으로 만두라뇨.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어? 그 손 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이고. 미안함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왜 이래요, 여보? 이거라도 해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애들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불편한 손으로 만두를 빚는 일. 고모를 죽는 것보다 더 고생스러울 거란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 진짜 여자라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진짜 나보다도 그거 얼마나 그 힘들게, 대단했어. 대단한 여자야. 저의 만류에도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 손으로 만두 빚는 걸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군요. 결국 그날 이후 만두 빚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만두를 그렇게 빚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빚는 거는 속하고 빚는 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애들 아빠가 다 하고 저는 이제 끓여서 파는 거 그런 거 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우리 집사람이 선녀고 진짜 이름 그대로 선녀예요. 마음 씀씀이 하나 뭐 이런 거 다 진짜 선녀예요. 난 만두 열심히 만들어주니까 만두꾼 맞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줘야 우리 집사람이 끓이거든요. 내가 안 만들어주면 집사람 못 끓여요. 예? 그래 맞네. 그렇게 태중 씨는 만두꾼이 됐다. 아침 7시 함께 출근하는 모자. 안녕하세요. 늦으셨네. 네. 어디 가시냐고.
저 왔어요, 아버지. 니네 집 시계는 고장났니? 멈췄어? 여보야, 뭐 나하고 약속하는 거니까 괜찮아. 나중에 새끼들 좀 밥 없어가 깡통 채워갖고 내보낸데 일단. 빨리 들어올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 정도 야단을 들은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 이럴 땐 묵묵히 일손을 돕는 게 상책이다. 아버지 밑에서 7년을 버티며 터득한 형도 씨만의 요령이다. 이제 다 나가요, 지금. 이거요? 다 밖에 나갔으니까 나가야죠. 당일 만든 만두만 판매하는 것. 철통같이 지켜온 만두집의 철칙이다. 새벽 1시에 출근해 오전 8시가 돼서야 작업실을 벗어난 태중 씨. 안녕하세요. 식사 좀 하세요. 밥 안 먹고 일해야지. 밥 먹고 일하면 뭐 남는 게 있어야지. 고마워요. 만두 가게 식구들이 느긋하게 밥대를 누릴 수 있는 건 아침 시간이 유일하다. 매일같이 북적이는 손님들을 맞다 보면 끼니를 거스르는 일이 다반사.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양껏 마음껏 누리고 채워야 한다. 아침은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한 끼 먹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언제 먹을지도 모르니까. 불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이제. 저장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장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사람 집으냐 먹는 거야 그냥. 새벽잠도 반납하고 7시간을 내쳐 달린 태중씨. 잠깐의 여유가 오히려 나른함을 몰고 오는데. 아이고 앉아있으니까 눈이 실실 내려오네. 아이고 좀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저 일해야 돼. 그 시간 배달을 마친 형도씨의 손에 라디오가 들려있다. 배달 갔다가 이거 안 쓰신다 그래가지고 된대요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놓고 라디오 좀 들으려고요. 너무 조용하니까 아버님 혼자 일하실 때는 외로울 것 같아서. 아버지. 기뻐할 아버지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난 형도씨. 하나 했어요. 뭐야? 예? 뭐야? 라디오요. 라디오인데. 예? 라디오인데. 아버님 혼자 외로우실까봐 라디오 좀 들으시라고 제가 하나 사진 못했고요. 노래가락 울려 퍼지는 순간 떨어진 아버지의 불호령. 가 좋은데, 심심치 않게 해주는 건 고마운데 반죽은 왜 이래놨어? 네? 반죽 왜 이래놨어? 반죽 왜요? 오늘 라디오 비지면서 어땠어? 괜찮은데? 왜요? 솔직히 막 되잖아. 아주 돌을 만들어놨네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갖다 준 건 고마운데 반죽을 저때 질다렸더니 아주 돌을 만들어놨네 아주 그냥. 만두를 왜 비벼요? 제가 비주면 되는데. 왜 이거 검사해놓냐래. 이런 거 중간중간 검사 좀 해보느냐고. 저는 잘 비졌어요. 이래놓으면 이게 끓여놓으면 뚜걱뚜걱하다고. 내가 끓여서 먹어봤거든요. 회사 같았으면 이거 그냥 징계감이야 징계감. 가게를 연 첫해 만두 가격은 2,500원. 23년간 겨우 1,000원을 올렸다. 흐르는 세월만큼 상승한 재료비며 인건비를 고려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지만 재래시장 손님들 주머니 사정 뻔한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대신 가격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만두를 포기했다. 가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3,500원 맞잖아요. 그 가격을 못 맞춰요. 아줌마들 쓰면서 그 지출되는 돈이 있고 그래서 안 맞는데 요걸 들어오면서 거기서 빠지고 이제 또 해는 양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에
그걸 쭉 갈 수 있더라고요. 손만두를 포기할 무렵 선녀씨도 왜 고민이 없었겠냐마는 재래시장 손님들 주머니 사정까지 헤아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도 국물만큼은 돈이 들더라도 옛 방식을 고수한다. 아니 근데 이건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뭐니뭐니해도 일품 국물 맛의 비결은 간을 제대로 맞추는 일. 염도계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간을 찾는 게 이 집 국물 비법이다. 숫자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9.4. 네? 9.4나 2. 그게 원래 그 어떤 뭐 권장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내가 이제 추천을 하는 거지 여기서. 어머니 사람들의 기준? 네. 그게 육수마다 맛있는 정도? 네. 이제는 느낌 하나로 간을 맞출 수 있다는 선녀씨. 과연 그녀의 필은 맞을 것인가? 딱 맞죠. 그녀만 안 나는 손대중 눈대중. 오랜 세월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숱한 실수와 경험으로 터득한 곰삭은 노하우들이다. 맞다음으로 이 집 만두의 인기 비결은 싼 가격. 3,500원인 만두국을 비롯해 3,000원짜리 튀김 김치 만두와 동일한 가격의 찐 김치 만두까지. 13,000원이면 이 집에서 4명이 거뜬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싸게 받으세요? 예? 왜 싸게 받으세요? 이것도 비싸서 못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때 예전에 나를 보는 거 같지. 저도 돈 한 푼 갖고 좀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특별 서비스 품목인 60개들이 생만두 택배 서비스를 단돈 6,000원에 만날 수 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네, 곱빼기. 곱빼기. 만두 2개인데 하나 곱빼기. 네. 애기 때서부터 왔거든. 나도 어려서부터 이 총각이.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0%가 채 안 된다는 요식업계에서 23년을 버텨온 이 만두 가게. 그 생존 비법은 언제나 그대로인 옛맛. 네, 뱃속 때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뱃속 때부터 와가지고. 맞아요. 뱃속에서부터 왔어요. 제가 지금 23살이니까 23년 된 거죠. 그래서 익숙하고 정겹고 맛이 한 20년 됐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으니까.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온 맛. 그 단순한 진리가 롱런의 비결인 것이다.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금 받으러 왔습니다. 네. 선녀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방앗간 참새 마냥 하루 한 번은 만두 가게에 들린다는 근처 은행의 직원. 이렇게 직접. VIP시죠.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에서 우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려요. 다시 찾아 쓰는 일이 있어도 전날 번 돈은 무조건 저금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선녀 씨. VIP 고객이란 훈장 아닌 훈장을 달았다. 돈까지 불러네. 어차피 통장 조금 찍었는데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에이, 그걸 뭘 볼라래. 나만의 비밀 거를 보면 안 되지. 통장 하나잖아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꼭 봐야 돼요? 네, 보여주세요. 에이, 안 보여주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곡한 제작진의 부탁에 통장 한번 시원히 공개해 주는데 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저축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까닭에 선녀와 만두꾼 부부는 지난 2008년엔 저축상까지 받았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를 저축한 생활습관 덕분이었다. 그렇게 아껴 모은 재산은 10억짜리 건물 2채를 비롯해
자동차와 적금 등 약 20억 원 정도. 옛날에는 딱 보면은 돈을 크게만 본 거죠. 아, 내가 100원 벌어서 가는 걸 못 보고 그냥 딱 100원을 보면은 야, 1000원, 10,000원을 본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 지금같이 만두 한 그릇 팔아서 100원이 남더라도 10그릇 팔아서 1000원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절대 이 허황된 건 안 봐요. 열심히 그냥 저금해야 돼. 우리 20년 된 저금통과요. 똑같아요, 그냥. 이주에 한 번 시장의 정기 휴무.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손에서 놓는 날이다. 택시 타고 갈까? 에이, 오토바이 타고 와. 뭐하러 택시 타고 와. 얼어 죽어. 아이, 오늘 푸근하다며, 날이. 푸근하긴 푸근한데.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서는 부부.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가 뭐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저희가 보러 가요.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건지 궁금한데. 이거 써야지 이쁘게 찍어준대. 그래, 그저 이후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출발에 앞서 헬멧을 챙기고 아내의 자리를 닦는 건 태중 씨의 서툰 사랑 표현. 드디어 출발이다. 그렇게 30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부부의 2층 건물.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야지. 안전. 사실 얼마 전부터 이곳 2층에 부부의 또 다른 꿈이 연그러가고 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올 즈음 부부는 이곳에 또 하나의 만두 가게를 차릴 생각이다.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이 난 태중 씨. 여기가 싱크대. 그럼 끝이야. 이 싱크 2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네? 꿈이 실현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씨, 돈이 잘 들어와 있네. 차가 들어오면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모든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부부. 돈이 나가네. 함께 키워갈 희망이 또 하나 생겼다. 내 생각 잘했지. 잘했어. 자기 요 카운터 이런 거 거기 앉아갖고 돈만 쉬어. 알았어. 잘했어. 이제 돈 봐야 하는 거고. 미천이라곤 사랑이 전부였던 이 부부의 부가 가치 있는 건 함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왜요, 여기가? 노후? 노후 아니에요. 아직 젊은데 무슨 노후야. 아이, 노후는. 노후야, 노후는. 아우, 참. 노인네를 만들고 있어. 가난을 벗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34년. 함께여서 견뎠고 함께여서 행복했다.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동행을 약속한 선녀와 만두꾼. 그들의 황금빛 로맨스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맨몸 하나를 미천으로 시작한 도농의 꿈이 28억 빚더미로 기죽지 않는 독한 도전으로 결국 대박을 낳는 서민 갑부가 되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서 다섯억이요. 지가 누군지 알아요? 신세대 봉익인 산다려. 심었다 하면 손님이 알아서 돈 넣고 캐가는 귀한 갑부 이야기. 다음 주 공개됩니다. 씹었다!